오늘도 김정숙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줄에 접어든 몸이지만 손주를 위한 아침 준비는 게을리할 수 없었지요. 옆에서 잠든 남편 김태호 씨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4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이 새삼 짧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민준이 유치원 보낼 시간이에요. 태호 씨는 잠결에 끙끙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손주를 돌보는 일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바빴습니다. 하지만 불만 같은 건 없었지요. 외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에서 민준이의 밥을 챙기며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30살이 되도록 결혼 생각이 없던 민수가 수진을 데려왔을 때의 기쁨을,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을, 할머니, 배고파요. 5살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웃음 지으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세수부터 하고 밥 먹자. 태호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복도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말이야.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민수도 수진이도 열심히 살잖아요. 정숙 씨는 늘 그렇듯 남편을 달랬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느라 바쁘고 손주 돌보는 일은 온전히 부모 몫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이고 귀여운 손주였으니까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들은 3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전세로 얻은 이 집의 보증금도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생활비도 대부분 부모가 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퇴직금과 연금으로 감당하기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공원 갈까요? 민준이가 앙증맞게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유치원 끝나고 공원에서 놀자. 오후 3시 정숙 씨는 민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림 잘 그렸어요. 우리 민준이가 제일 잘 그렸을 거야.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통통 튀며 걸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는 걸 보고 신이 났던 거지요. 정숙 씨는 재빨리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손에서 놓쳤습니다. 민준이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아, 정숙 씨는 급히 달려가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무릎에 작은 상처가 났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호호해 줄게.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잠깐 방심했나 봐. 방심했다고요?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조심하지 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제대로 봐주실 수 있는 건가요? 수진의 날선 말에 정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손주를 키우며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정숙 씨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수진이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병원 가자. 그 순간 정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사고였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손주를 해친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 씨는 수진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감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지금까지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태호 씨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정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억누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아버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시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태호 씨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민수야, 와서 앉아라.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는 어디 갔어요? 수진이는 민준이 데리고 병원 갔다가 친정에 갔다.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수야,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호 씨가 대신 말했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공원에서 넘어졌다. 별거 아닌데 수진이가 아, 그 일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민준이 무릎에 상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건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나요? 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못 봐준다고 그랬어.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괜찮다, 민수야. 수진이도 깜짝 놀라서 그런 거야. 태호 씨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수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친정에 왔어. 오늘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와서 이야기하자.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해야지.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어머님이 아이를 제대로 안 봐주셔서 다친 건데.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 아이가 다쳤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 씨와 태호 씨는 민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가 너무 예민해져서. 제가 잘 이야기해 볼게요. 민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데려올게요. 민수야, 괜찮다. 하루 이틀 친정에 있으면서 마음 진정하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태호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를 일찍 나와 처가에 갔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고 수진과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수진아, 집에 가자. 싫어. 어제 일 생각하면 화가 나.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셔. 민준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할 텐데. 민준이는 이제 어린이집 보낼 거야. 이제 어머님께 맡기고 싶지 않아.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어린이집은 왜?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돌봐주시는데. 정성껏? 아이 다치게 해놓고?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옆에 있던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민수야. 아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민수는 난감했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수진이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사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건 흔한 일 아닌가요? 어머니도 정말 조심스럽게 돌봐주시는데. 조심스럽게 돌봐주시면 아이가 다치겠니? 장모님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진이는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어요.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아내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태호 씨가 침묵을 깼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 아니다. 정직하게 말해라. 네 마음속 진짜 생각을 말이야.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좀 더 조심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민준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말이 맞다. 내가 늙어서 아이를 제대로 못 봐주는구나. 정숙 씨는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호 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정숙 씨와 태호 씨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태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뭐려?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말이야. 정숙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말대로. 이제 우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수진이한테 전해줘. 앞으로는 민준이 돌봐달라고 하지 말라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린이집 보내는 게 좋겠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일이 있으니까. 민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알았습니다. 어제의 작은 사고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지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 처가에 들러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준이가 없는 집은 적막했고 정숙 씨는 하루 종일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태호 씨는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도 자꾸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민수가 상을 차려드렸지만 정숙 씨는 몇 숟갈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다. 그래도 드셔야죠. 먹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먹을 필요가 뭐 있니? 평소와는 다른 어머니의 말투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다시 처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싫어. 나는 앞으로 시댁이랑 거리를 두고 살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내 아이 다치게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게 가족이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미안해 하셨는데. 직접 나한테 사과한 적 없어. 당신 통해서만 이야기하잖아. 그럼 어머니께 직접 사과받고 싶다는 거야? 이제는 사과받는 것도 의미 없어. 믿음이 깨졌으니까. 수진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영 안 좋네. 집안일 때문에 좀. 왜? 재수 씨랑 부모님이랑 안 좋은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시댁 문제는 흔한 일이었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니 막막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쉽지 않지. 우리 집도 그래서 따로 살아. 따로 살면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지 않아요? 처음엔 서운해 하시지. 그런데 시간 지나면 오히려 편해 하셔. 서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동료의 말이 민수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혹시 따로 사시는 건 어떠세요? 태호 씨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로 살자고? 네. 수진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서로 편할 것 같아서요.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럽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알겠다. 우리가 있으니까 너희가 불편하구나. 민수는 급히 해명하려 했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수진이가 워낙 예민해져서. 수진이 탓으로 돌리지 마라. 태호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치 없이 계속 있었나 보네. 그래, 알겠다. 나가면 되지 뭐.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태호 씨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틀 후 정숙 씨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 알아보고 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해봤어.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시골 할아버지, 집 근처에 작은 집이 나왔더라. 거기서 살까봐.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로 가신다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처가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라도 아내를 설득할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집에 가자. 부모님이 시골로 가신다고 하셔. 그게 낫지 않을까? 서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부모님이지. 내 부모님은 아니야. 수진의 말이 민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진아, 우리 결혼할 때 가족이 되기로 했잖아.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해줘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무슨 취급? 시어머님은 나한테 한 번도 직접 사과 안 하셨어. 당신만 중간에서 변명하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인정과 존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부모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직접 사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보고 직접? 네, 직접은 안 하셨죠? 그래. 집도 나가버린 며느리. 내 사과 받고 싶다면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처음으로 직접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다. 전화 너머로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민준이 다치게 했어. 정말 미안해. 짧은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한테 이런 표현 먼저 못해서 미안하다. 어머님, 우리 마음 풀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니?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민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정숙 씨와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나도 미안하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위기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건 관계의 방식 자체였습니다. 화해 후 첫 주말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수진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만은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민준이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정숙 씨는 손주를 꼭 안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지 못한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수진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대화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반찬 더 먹을래? 괜찮아요, 어머님. 충분히 먹었어요. 민준이는 어때? 할머니가 해준 미역국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태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식탁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해요. 정숙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이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수진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해서요. 태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만의 시간? 네. 그동안 저희 때문에, 민준이 때문에 두 분을 위한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아버님도 인생을 즐기세요.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후 집안 분위기가 또 다르게 변했습니다. 수진이는 한결 편한 마음으로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심이 되었고 무엇보다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편 정숙 씨와 태호 씨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여보, 언제 이렇게 조용한 오후를 보내봤나? 그러게 말이야. 이런 게 여유구나. 두 사람은 함께 산책도 하고 오랫동안 미뤄둔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공연 티켓이 있어서요. 국립극장에서 하는 전통 공연인데 같이 보면 어떨까 해서요.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네. 평소에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세상에. 고마워, 수진아. 그날 저녁 태호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참 마음씨가 곱네. 그러게. 고맙네. 주말 세 사람은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랜만에 보는 전통 공연에 감동했고 태호 씨도 즐거워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이 더 큰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드릴게요. 봉투 안에는 제주도 여행 패키지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이에요.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이런 비싼 걸. 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셨다고 하시던데. 정숙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진아,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태호 씨도 감동했습니다. 아들도 못 해준 걸. 며느리가. 고맙다, 수진아.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정숙 씨와 태호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배려해줬는데 내가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처음에는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로 이해하며 살자구나. 몇 달이 더 지나고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린이집에서 만든 그림을 자랑하고 있었고 정숙 씨와 수진이는 함께 그 그림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가족 그린 거예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민준이가 화가가 되려나. 민수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행복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